상위 1% 전문가들의 핵심 투자 병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 병법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핵심 투자 병법 그리고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쟁 리스크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려는 개인의 매수 심리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개인 매수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3월의 첫 장 시장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 상담부터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목 상담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이 종목 상담 방으로 들어오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 켜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이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됩니다. 단 이곳은 종목 상담만 진행하는 종목 상담방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참여해 주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종목 상담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더 자세한 분석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들 전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역시 휴대폰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1% 투자 병법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태우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2월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또 긍정적인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내 증시가 뉴욕 증시보다는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좀 변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보다는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소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전일 러시아에서 침공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개최를 했는데 사실 결과적인 부분은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우선 양 국가로 돌아간 이후에 협의를 거치고 2차 협상을 진행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지역을 포위 공격을 시도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고조되면서 증시에서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글로벌 주요 증시들이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현재도 뭐 일본 증시뿐만이 아니라 중국 증시까지도 아시아 주변 증시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미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 제재 조치를 가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면서 금융주들이 큰 폭의 또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또 마찬가지로 주요 기술주들 같은 경우도 증시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메타 같은 경우 3% 이상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3대 지수 모두 1.5% 이상 하락 마감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가까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우려감 섞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8%로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아무래도 우리 증시 자체가 워낙 기초 체력이 약하다 이렇다기보다는 워낙 기존
기존부터 우리 뭐 이런 러시아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있기 이전부터 과대 낙폭들을 보여줬던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인 견조한 흐름을 오늘장에서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아직까지는 원달러 환율 자체가 1,200원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자체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상황 자체는 하단을 지지해주는 움직임이지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움직임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시장에서는 지금 양시장 모두 합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약 1,500 종목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전쟁 관련해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수혜주들의 계속해서 수급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장 초반 급등 이후에 윗꼬리를 달고 하락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 같은 경우에 역시나 업종별 차별화 양세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특징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쟁 리스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서방 국가들의 제재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많이 좀 빠졌기 때문에 좀 낙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고요. 하지만 지금 좀 반등을 모색한다기보다는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설명드렸고요. 역시 전쟁 수혜주와 함께 업종별로 차별화 양상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지난 공략주 수익률 리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확인해 볼 종목 두산퓨얼셀인데요. 이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또 전쟁 수혜주로 친환경 에너지 관련 모멘텀 그리고 최근에 이 두산그룹의 개별 이슈 더해지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두산퓨얼셀 리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뭐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역시나 뭐 투자 의견 같은 경우는 변함없이 목표가까지 지속적으로 홀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역시나 뭐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중국 내 이제 수출을 성공하면서 국내 처음으로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수출이 처음으로 성공한 사례로서 밝혀지면서 이번 연도에도 마찬가지로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시황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서도 계속해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전쟁 리스크가 고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전 세계적으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환경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뭐 수소라든지 전기 그리고 풍력, 태양광 같은 이런 친환경 에너지들의 시장에서는 관심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두산퓨얼셀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잠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거래일 동안 지속적인 매수세를 유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차트 상황 흐름 자체도 지난 35,000원 구간을 한 차례 지켜준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인 추세가 워낙 하락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이제 42,500원 구간에 약 61선에 한 차례 저항을 맞을 수가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업황에 대한 흐름 자체를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앞전에 이 45,000원 구간 한 차례 저항 구간까지는 계속해서 노려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퓨얼셀 목표가까지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 리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이 종목 상담 방으로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편하게 질문하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장 핫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또 변동성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양 지수가 오르는 날도 있고 내리는 날도 있긴 한데 종목들 흐름을 보면 거의 대부분 전쟁 관련 수혜주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선주나 친환경 에너지주들, 원유 관련주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점점 이 전쟁 수혜주들도 다양한 이슈들이 많아지면서 섹터가 또 확장도 되고 순환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일단은 뭐 최근
오늘은 계속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전일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우선 상승 흐름을 이제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아무래도 전일 이슈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 제재에 대한 부분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전일 이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축출 결정이 내려지다 보니까 러시아의 루블화가 약 30% 가까이 급락하는, 폭락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인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루블화의 붕괴 우려가 계속해서 고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좀 매수를 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 움직임들이 대거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지금 금융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마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우크라이나인들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 최대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바이낸스가 러시아인들이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허용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전쟁에 대한 그 상황 자체가 장기화된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량 자체가 증가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움직임이다 보니까 관련된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오늘 장 초반에 급등 이후에 일부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전일 이제 석유 가격이 또 굉장히 또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은 텍사스유 WTI 같은 경우는 8% 이상 급등을 하면서 약 103불 이상으로 지금 현재 가격을 형성해 있는 상태고요.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7% 이상 급등을 하면서 104불 이상으로 지금 현재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석유 가격 자체는 100불에서 120달러까지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관련주를 공략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위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잠시 후에 또 관련주를 리뷰를 드릴 예정이지만 실제로 차트 같은 경우도 갭상승 이후에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원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는 있지만 굉장히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금융 제재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에너지 제재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러시아가 원자재 수출에 있어서 러시아 국내 총생산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 세계 국가들이 러시아의 이 에너지 제재에 대한 부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에너지 관련주들의 급등 또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새롭게도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관련 이슈 체크해 주셨고 국제유가도 이제 10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급등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긴 한데 사실 이 원유 관련주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측면이 있고 또 상승을 할 때마다 윗꼬리가 계속 좀 달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원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말씀해주신 가상화폐 관련주부터 원유, 방산주 정말 많은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지 한번 종목별로 전략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각각 제가 비트코인 관련주랑 그다음 원유, 천연가스 관련주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우선 비트코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오늘 장 초반에 상승 이후에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긴 하지만 지속적인 당분간의 단기적인 연속성은 보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은 가장 했던 종목이 바로 위지트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약 17.48%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는 약 8%로 윗꼬리를 달고 하락하는 일부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큰 흐름상에서의 흐름을 한 차례 보시게 되면은 워낙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추세적으로 지난 12월 이후부터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상승 시마다 지속적으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량 소화 과정을 한 차례 거쳤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큰 흐름상에서의 이 121선의 윗꼬리를 맞아주는 이 세 차례의 한 차례 흔적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흐름들 지금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좀 장기화된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을 지속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위지트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비덴트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연속성을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원유 관련주인 이제 중앙에너비스를 한 차례 보시게 되면은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뭐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굉장히 고점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원유 관련주라든지 에너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워낙 이슈성을 크게 이미 한 차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갭상승 이후에 좀 밀리는 흐름들이 자주 연출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만큼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는 예상한 것과 동일하게끔 원유 자체가 최대 뭐 120달러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지만 이미 그와 준하는 100달러를 돌파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선반영 이후에는 피크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장 초반에 이제 미국에서 전략 비축률을 약 3천만 배럴 방출을 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원유 관련주는 지금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하는 구간으로서 접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가스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업체로서 아무래도 천연가스 관련주로 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원유 관련주와 동일하게끔 워낙 이슈성을 이미 앞에 한 차례 크게 반영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접근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원유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계속해서 돌파될 수 있는 흐름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의 이 노르트스트림 2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네. 대성에너지의 돌파 자체도 가능은 하지만 네. 아무래도 위치가 위치인 만큼 굉장히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관련주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슈가 이번에 좀 나온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상승의 연속성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위지트 언급을 해드렸는데 비트코인 가격 흐름과 함께 앞으로 추가 상승 여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유나 에너지 관련주들은 이제는 좀 수익 실현 전략으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또 원유 관련해서는 또 이제 서방 국가들의 또 이렇게 대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3,000원 배럴을 긴급 방출할 것이다라는 속보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이 공급이 증가하면 당연히 유가가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시선 전략으로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또 전쟁 관련 수혜주들 중심으로 오전장 시황 점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 상담방 들어오셔서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와 시황 분석들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점검 도와드릴 시간입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이 종목 상담방 들어오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닉네임 천천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S퓨얼셀 매수가 28,000원에 비중 20%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자, S퓨얼셀도 최근에 좀 반등 흐름을 지난주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3,900원 선 한 4%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분은 이제 최근에 그래도 매수하신 지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홀딩하자라는 결론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SPL셀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또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수소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이제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황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인 것과 동일하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리스크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친환경 에너지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망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차트상의 흐름을 한 차례 보시게 되면은 우선 큰 흐름상에서 계속해서 지켜주던 구간이 바로 28,000원 구간입니다. 매수하신 구간이 바로 큰 흐름상에서 지켜주던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을 이탈한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지난 1월까지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구간은 약 21,000원 구간에서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다시금 고개를 들어 올려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이 상승 자체는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전망은 하지만 위로 올라갈 때 28,000원 구간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흐름상에서의 지지 구간이었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탈하게 됐을 경우에는 반대로는 올라갔을 경우에는 저항의 구간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28,000원 구간에서는 일단은 비중은 최소 절반 정도는 축소하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28,000원 구간에서의 대응 전략 자체는 28,000원 구간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물량 소화를 28,000원 저항 구간에서 소화를 해주고 다시금 한 차례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추가적인 급등이 연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제 35,000원 구간까지 한 차례 위쪽 구간이 저항 구간이 또 35,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8,000원을 돌파했을 때 물량 소화를 잘 해주고 거래량도 실어주면서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절반의 물량은 덜어내시고 절반의 물량을 가지고 35,000원까지만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PL셀 친환경 에너지주 보유 의견과 함께 이제 매수가 돌파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매수가 부근에서는 비중 절반 정도 줄여주시고 나머지 비중은 35,0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파이터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한미 반도체 매수가 33,850원에 비중 10%라는 상담 올려주셨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반도체 장비주라서 작년 실적도 좋았고 또 올해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가는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32,9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이분은 다시 좀 상승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 국내 증시 자체가 뭐 펀더멘털이 무너졌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다만 이제 전 세계적인 악재성 요인으로 인해서 하락 여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인 이런 악재성 요인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 자체는 튼튼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겠고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실적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시장 영향으로 약세인 거지 그게 뭐 기업 자체가 나쁘다라고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매수하신 구간 대비 현재 뭐 그렇게 크게 손실권은 아닌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비중 자체도 10%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자체가 워낙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니기 때문에 추세적인 시장 여파를 받으면서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단 구간에 좀 중요한 지켜줘야 되는 자리를 우선 잡아보자라고 하면은 31,000원 구간을 좀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31,0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됐을 경우에는 27,500원 구간까지 좀 열려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계속해서 홀딩 의견은 변함은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쪽 구간으로는 이제 현재 37,500원
47,500원짜리가 앞전에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던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는 만큼 1차적으로는 37,500원을 노려보시고 그 구간에 도달했을 때는 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잔량으로 앞전 작년 이제 7월 22일이죠. 41,350원 구간을 돌파하는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지를 지켜보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도 역시 실적이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1차 목표가 37,500원 제시해주셨고 41,000원 선 돌파 여부도 체크해보라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닉네임입니다. 집에서 호랑이를 키워도 덜 물리겠다 님께서 올려주셨고요. BNK 금융지주 매수가 8,590원에 비중 30%라는 상담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또 닉네임을 변경을 하셨는데요. 자, 은행주들이 좀 부진합니다. 전쟁 피해 좀 이런 우려가 있고요. 오늘 4%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7,57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저점을 좀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이번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우선 지금 현재 차트상의 추세 자체는 뭐 마냥 좋은 상황만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워낙 낮은 PR을 받고 있는 저평가 국면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일 미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융주들이 굉장히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런 영향으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의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차트상에 제가 추세가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앞에 지속적으로 잘 지켜주던 자리가 있죠. 바로 8,000원 살짝 하단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현 구간을 이탈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단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약 7,400원 구간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 뭐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 조치인 것이지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은 뭐 그렇게 강하진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 세계적인 추세에는 아무래도 금리의 인상을 지금 진행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금융주 자체만으로 업황을 본다라고 하면은 올 한 해 자체는 나쁜 상황만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중 자체는 30%로 일부 조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한다 이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매수가가 8,590원이기 때문에 매수가 대비해서는 약 10% 수준 좀 하락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당장 상승을 보이긴 어려울 수 있을지언정 네. 하단 구간인 이 7,400원 구간을 잘 지켜주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이 구간에서 지켜주는 움직임 그리고 시장에 대한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이 하단 구간에서 최소 뭐 이제 약 5%에서 10%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그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셔도 괜찮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 매수 이후에는 시장이 다시 돌아올 경우에는 분명히 매수가 부분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부분에서는 그때 이제 비중은 절반 이상 축소하시고 전고점 9,000원 구간까지만 일단 1차적으로 노려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쟁 피해 우려보다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400원이 지지가 되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9,000원 정도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이광휘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현대제철 매수가 48,000원에 비중 15% 앞으로 전망 부탁합니다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철강주들 철광석 가격이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원가 부담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달가량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4만 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자, 현대제철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 철강 전반적으로 뭐 업황 자체가 지난해만큼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기는 다소 좀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 네네. 하지만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경에 뭐 차강판 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47,200원까지 상승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다시금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하락 여파를 이어가면서 지금 현재 4만 원 구간까지 다시금 눌려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철강 전반적인 업종 자체는 뭐 상승을 보일 수 있는 확률은 아무래도 좀 다소 작년만큼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반대로 이제 하단 구간만큼은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제철뿐만이 아니라 동국제강이라든지 다른 기타 철강 중소형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 자체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았을 때 현 구간들이 모두 하단 구간이 좀 강한 지켜주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4만 원 구간의 주가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약 20%가량 좀 손실권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중 자체는 15% 수준이기 때문에 한 5% 정도는 추가 매수를 고려해도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5% 정도를 추가 매수를 현 구간에서 진행을 한 다음에 지금 위쪽 구간으로 매수가 부근에서 좀 나오는 전략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철강 업종에는 이제 매수가 부근에서 나오는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제철 5%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매수가 회복이 됐을 때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종목 상담방 들어오시면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저희가 내일도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QR코드 찍는 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방 들어갈 수 있는 참여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방송 시간 이외에도 또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더 자세한 분석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됩니다. 역시 휴대폰으로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위 1% 투자병법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에서 러시아 전쟁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그런 수혜주를 찾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미 급등이 연출됐던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관련주를 제외하고 다른 업종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오늘은 조선주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LNG선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LNG선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자체는 크게 세 가지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조선사들의 선박 발주량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 같은 경우에는 선박의 항로라든지 교통 규칙, 항만 시설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설치된 유엔 전문 기구인 IMO라고 하는 국제 회사 기구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국제 회사 기구에서 IMO 2050이라고 하는 규제를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2008년도 대비해서 70% 감축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목표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친환경 선박에 대한 필요성들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 선박에 스크러버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기사의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중동에서도 스크러버 선박에 대한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크러버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액체를 이용해서 가스 속에 부유하는 고체 또는 액체 입자를 포집하는 하나의
조선 그 선박의 저감 장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크러버 자체가 어떤 구조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스크러버 설치한 선박 중에 약 80% 가량이 개방형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해수를 가지고 끌어올려서 저감 장치를 통해서 이 포집을 하고 그거 오염된 이 해수를 다시금 방류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스크러버를 설치한 선박 자체가 입항 자체가 금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는 이 LNG 추진선에 대한 방안이 현실적으로 떠오르는 방안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LNG선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역시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리스크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지금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 군사행동의 강도라든지 범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뭐 금융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는 지금 현재 에너지 제재에 대한 가능성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노르트 스트림 2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노르트 스트림 2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러시아와 독일 지역을 잇는 하나의 거대한 가스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가스관을 통해서 유럽 천연가스 수요의 약 25%나 되는 수준을 공급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스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노르트 스트림 2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이 노르트 스트림 2에 대한 건설사를 제재 조치를 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건설사 주관사의 최대 주주가 바로 가즈프롬이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이 가즈프롬의 어떤 기업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러시아의 국영 가스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러시아를 압박하는 의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말에 이 노르트 스트림 2가 정상적으로 이제 착공이 되고 이제 개체가 승인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상황인데 독일에서 이번에 지난 16일에 전격적으로 이 승인 절차를 중단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이 에너지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EU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뭐 천연가스에 대한 소비 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LNG 형태로 계속해서 수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LNG선에 대한 수요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다.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뭐 러시아의 이런 제재 조치로 인해서 국내 조선사가 좋지 않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에 대한 수주 잔고 자체가 총 7척가량이 존재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삼성중공업 1척,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3척, 그리고 현대삼호중공업 3척으로 총 7척의 이 수주 잔량이 있는데 이런 물량들 자체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가 우리나라에서 동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주 취소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국내 조선사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도 존재합니다만 사실상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LNG선에 대한 시황 자체를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이 러시아에서 이런 수주 잔고 자체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다른 것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역시나 뭐 EU 텍소노미 같은 경우에 지난 발표에 따르면은 원전이라든지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을 시키는 결정을 내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 천연가스에 대한 에너지 사용 자체는 빈도 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것도 이 LNG선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LNG선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결국에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 자체가 돈을 잘 벌고 있느냐 못 벌고 있느냐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선박 발주량 자체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박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선 그리고 특수작업선, 군함, 어선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조선 업종에서 가장 크게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은 이 상선에 포함되어 있는 화물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물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탱커선이라든지 아니면은 LNG선 그리고 이제 LPG선과 같은 이런 액체
상태의 화물을 운송하는 배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체 상태의 화물을 운송하는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벌크선이 존재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물선에 대한 수주 잔량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한번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탱커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년도부터 지금 현재 2022년 2월 18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신주 성과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벌크선 같은 경우도 현재 2022년 2월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주목해볼 이 LNG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수준이 가장 높은 신조 성과의 동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선박 발주량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유지하고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강세 흐름과 그리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가장 크게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수혜주는 역시나 조선 섹터고 그중에서도 이 LNG선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주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렇게 LNG와 LNG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또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LNG선 수주량 거의 또 싹쓸이를 하고 있고 또 가격대도 부담이 없는 그런 구간인 것 같은데요. 어떤 수혜주를 좀 접근해 볼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 업종보다는 네. 조선 내에서의 기자재를 만드는 업종을 준비했습니다. 네네. 바로 HSD 엔진이라고 하는 기업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제가 또 굉장히 또 선호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 지금 최근 업황 자체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글로벌 엔진 제조 기업 중에 2위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MO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친환경 엔진에 대한 수요 자체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잠시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제가 대주주에 대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대주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하전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하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 부품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 HSD 엔진의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소시어스 웰투시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이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였는데 인하전공이 지난해 지분을 전량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엔진 부품 회사가 이제는 엔진 회사까지 같이 함께 오너가 됐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 역시나 뭐 대기업과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캐시카우가 꾸준히 유입이 될 수가 있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중공업과 같은 국내 최대 조선사를 또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 생산하는 이 선박 엔진의 최대한 70에서 80%까지를 납품하고 있고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난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이 결렬된 부분 자체는 HSD 엔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또 중국에 진출해 있는
조선 관련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실제로 지난 2022년, 올해 2022년 같은 경우에 수주 자체가 1.5조 원으로 전년보다 약 18%가량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주 잔고 역시 2.1조 원으로 전년보다 44%가량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향 매출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내에서는 이제 벌크 화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요를 차지하는 시장 중에 하나인데 이 벌크선 엔진 중심으로 계속해서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됨에 따라서 올해 수주 물량 자체가 6,700억 가량으로 전년보다 39% 증가될 수 있다라는 전망 같은 경우도 HSD 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사실 이제 HSD 엔진을 제가 3월 1일 연휴간에 또 준비를 하던 상황에서 오늘 또 이제 사실 3%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자체는 이제 10,000원을 돌파한 상황이고 앞에 지난 1월경에 약 10,000원을 돌파했을 당시의 고점이었죠. 이 구간의 물량을 한 차례 맞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바로 일괄적인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단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지켜주는 자리 자체가 약 9,000원 구간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0원 구간을 좀 지켜주는지를 우선 잘 체크하면서 이 9,000원까지 좀 너프하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 자체는 아무래도 지난 2021년도 5월경에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인 11,000원 구간을 우선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하고 진행을 하면은 이제 가격 전략에서도 충분히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 조선 기자재주 HSD 엔진이었는데요. 이 조선주들이 작년 5월부터 꾸준하게 긴 조정을 받아왔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1월 전고점이 1,450원인데 이 부근에선 저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 접근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 아래에서 9,000원까지는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는 의견 드렸고 1차 목표가 11,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략주까지 오늘 1시간 동안 또 다양한 정보들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이 진행이 되고 있죠. 러시아 항공기를 전면 봉쇄한다라는 소식에 출렁출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 내림세 속에 2,696포인트 선, 코스닥은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그래도 0.82% 강세 흐름 유지하면서 88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 모두 대형주 위주로 매도세 나오면서 지금 지수 누르고 있습니다. 기관이 1,500억 원이 넘는 물량 더 빠르게 매도세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1,300억 원 가까이 지금 물량 출해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재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개인이 혼자 지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625억 원 지금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 모두 다 236억 원과 257억 원 각각 물량 내놓으면서 다행인 것은 외국인만 그래도 좀 매도세가 소강 상태에 들어왔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수산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서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하고 이제 수산이 대체제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수산물마저도 지금 전주 대비 연어 가격이 60% 이상 폭등을 할 것이다라는 예고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현재 한성기업이 16%, 사조식푸드도 함께 두 자릿수의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이어서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러시아가 갖고 있는 이 에너지 패권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들이 다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CS 베어링이 벌써 23%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OCI도 움직임 살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오랜만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계속해서 좀 재고 감소로 부진은 하고 있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랜만에 탄력받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 테슬라가 지난 3거래일간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호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 배터리 셀 업체 LG 에너지 솔루션도 2%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41만 1,500원 기록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위 1% 투자병법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